안녕하세요. 명리학을 공부하는 김은주입니다. 67년생 양띠 여러분, 올해 삼재라고 무조건 겁먹고 계시진 않죠. 삼재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정미생한테는 다들 놓치고 있는 기회가 숨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바로 자기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띠 맞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읽으면서 하나하나 기운 보내드릴게요. 본인 운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안내해둔 곳에서 편하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투자나 건강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올해 2026년 병원년 정미생한테는 삼재 2년차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들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삼재라는 단어만 듣고 올해를 포기해 버리신 분들 너무 많아요. 삼재가 뭔지 제대로 알고 계세요? 삼재는 3년간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예요. 요동친다는 건 나쁘기만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타느냐죠. 정미생 여러분한테 올해가 왜 복삼지 성격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간이 정하잖아요. 정화의 건록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화예요. 올해 병원연의 지지가 바로 그 오화거든요. 걸록이라는 건 내가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직장으로 치면 내 책상, 내 자리, 내가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올해 여러분의 정화가 걸록 자리에 앉았어요. 삼재 와중에 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시죠? 보통 삼재가 오면 기운이 흩어져요. 그런데 올해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이 잡히는 구조예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과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의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천간의 병화와 여러분의 천간 정화 둘 다 불이에요. 그런데 같은 불이라도 성격이 달라요. 병화는 태양이에요. 밖으로 퍼지는 에너지죠. 정화는 촛불이에요. 안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면서 주변을 밝히는 에너지예요. 올해 태양 에너지가 세상을 가득 펴져 있는데 여러분의 촛불이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양 빛이 강할 때 촛불은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태양이 강할 때 오히려 촛불의 역할이 분명해져요. 큰 빛 속에서 작은 빛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올해 여러분은 주변이 시끄럽고 바빠도 내 중심을 잡고 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해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해에 웅크리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내 자리에서 확실하게 힘을 쓸 건가요? 당연히 후자죠. 자, 재물 이야기 먼저 할게요. 올해 재물운의 핵심은 한마디예요. 새로 벌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써라. 정미생의 나붐이 천하수예요. 하늘의 물. 은하수죠. 이 나붐을 가진 분들의 재물 특성이 뭐냐면 한 방에 크게 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넓고 고르게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쌓여가는 게 여러분의 방식이에요. 올해 병원연의 나붐은 천하수예요. 여러분의 연주 나붐도 천하수고 올해 세운의 나붐도 천하수예요. 같은 나붐이 만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올해 재무 쪽의 조율과 협상, 상호 이해가 잘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일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해예요. 새로운 걸 버리는 건 안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수확을 거두세요. 특히 올해 음력 기준 2월에서 6월 사이 움직이기 좋은 시기예요. 봄에서 초여름까지가 여러분의 에너지가 가장 잘 살리는 구조예요. 이 시기에 미뤄야 할 일이 있으면 미뤄보세요. 단 투자나 동업은 별개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돈을 썩는 건 올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삼재 기간에 인간과 돈이 섞이면 둘 다 잃어요. 이건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올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보통 삼재에 재물이 나간다고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삼재에 나가는 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하게 빠지는 돈이고, 하나는 씨앗이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자식의 경사에 쓰는 돈, 건강 관리에 쓰는 돈, 자기 공부에 쓰이는 돈은 씨앗이에요. 이건 아끼지 마세요. 내년에 한갑이 지나면서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거예요. 반면에 남한테 빌려주는 돈, 충동적으로 문서를 잡는 돈, 잘 모르는 사업에 넣는 돈은 억울하게 빠지는 돈이에요. 이건 단호하게 막으셔야 해요.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혹시 이미 누군가에게 돈 이야기가 나온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한 박자 늦추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 일사년이 들어오는 삼재였잖아요. 작년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근데 올해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가 오화에서 걸록을 만났다고. 걸록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에요. 작년에는 발 밑에 땅이 없었어요. 올해는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작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뭔가 결심이 쓰고 방향이 보이고 이제 좀 움직여 볼까 하는 기분이 드는 해예요. 이 기분이 맞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한테 진짜 기운이 실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걸록에 힘이 있는 자리인데 힘이 있으니까 과신하기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무리하면 안 돼요. 자신감과 가시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힘을 쓰시되 음력 7월 이후로는 리듬을 좀 늦추세요. 하반기는 수비가 꼭 공격인 시기예요.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정비생 여러분이 원래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아도 살아남을 분들이시거든요. 그 힘을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세요. 무작정 달리지 마시고 방향을 잡고 달리세요. 걸록이 여러분한테 주는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중에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기술이든 요리든 교육이든 뭐든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있는 분들, 올해 그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2년 전쯤 좀 힘들었던 분들, 올해부터 서서히 물꼬가 트여요. 작년에 주춤했던 분들도 올해 병원년 들어오면서부터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한 가지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게 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 시작돼요. 이제부터 좀 날카롭게 들어갈게요.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건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미생 여러분의 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병원은 하기가 태관 해예요. 올해 청간도 병화, 지지도 오화, 불이 겹쳐 있는 해인데 여러분 사주 자체에 정화가 있잖아요. 불이 세 겹이에요. 근데 겁먹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이 세 겹이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대비가 되거든요. 여기서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지지인 미토는 지장간에서 정화, 을목, 기토가 들어있어요. 정화가 안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겉에서도 불이 타고 속에서도 불이 타는 구조예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학 고전에서는 화기가 지나치면 심장이 열이 나고 폐가 메마른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 증상,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 이런 게 오래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토는 소장과 연결돼요. 소화기 쪽도 오래 취약해지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보통은 화기가 태가하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화기가 태가한다는 건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에너지가 넘칠 때 문제는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생겨요. 자동차 엔진도 적절하게 열을 식혀주면서 고출력으로 잘 달리잖아요. 문제는 냉각 장치가 고장났을 때예요. 여러분한테 오래 필요한 건 냉각 장치예요. 열을 끄는 게 아니라 열을 잘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셔야 하느냐? 올해 건강검진 한번 꼭 받으세요. 상반기 안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심장, 혈압, 소화기 쪽을 챙겨보세요. 허리나 관절에 오래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관리를 시작하세요.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거나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도 하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올해만 유독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를 챙기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건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오늘 진짜 핵심이에요. 정미생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한테 올인하는 성향이에요. 미토의 기운 자체가 그래요. 가족을 중심으로 돌보는 성향이 강하고 타인을 챙기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세요. 직관력도 좋고 감수성도 깊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성향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상대한테 마음을 줬는데 상대가 그만큼 안 돌려줄 때, 그때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막 부서져요. 작년 들어오는 삼재 때 사람 관계로 크게 한번 다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잘해줬는데 뒤에서 욕을 먹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경험 올해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올해 병원연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기인의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인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묵은 인연을 정리하셔야 해요. 정미생 분들이 정이 많아서 끊는 거 잘 못 끊잖아요. 이미 끝난 관계인 걸 알면서도 정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올해는 놓으세요. 놓아야 새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 있으시죠? 올해 음력 3월하고 9월은 특히 사람 관계에서 조심하셔야 할 달이에요. 이 두 달 안에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간제나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숨을 고르는 게 답이에요. 3월, 9월만 잘 넘기면 나머지 달은 훨씬 수월해요. 반면에 음력 1월, 2월, 6월,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을 통해 기회가 열리는 흐름이에요. 다른 달 분들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네 달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달 분들도 올해 하반기에 기회가 와요. 타이밍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올해 자체가 닫힌 해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기인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정미생한테 진짜 기인은 처음에 확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분 천하수는 은하수처럼 조용하고 넓게 흐르는 물이에요. 이 물에 맞는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꾸준하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처음 만남에서 간도 쓸개도 다 주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해요. 정미생 여러분이 원래 사람을 한번 믿으면 확 믿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올해는 믿기 전에 한 박자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림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봤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분도 정미생이셨어요. 작년에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너무 잘해줬대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근데 막상 돈을 놓고 나니까 태도가 확 변했대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올해 초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기회가 왔대요. 예전에 짧게 인사만 나눴던 분이 일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조건이 화려하지 않았는데 꾸준하고 성실한 분이셨대요. 지금 그 관계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정미생한테 맞는 귀인의 패턴이에요. 화려한 첫인상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관계, 올해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나타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사람 관계에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정 때문에 돈을 풀지 마세요. 가족한테 쓰는 돈은 괜찮아요. 자식 경사, 부모님 건강 이런 건 아낌없이 쓰세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못 돌려받을 각오가 없으면 거절해 주세요. 올해 돈과 사람이 동시에 엮이면 둘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 정리가 되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새 기운이 차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 새 기운을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나누면 액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올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말년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끄시면 반만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실전이에요. 알았으면 해야죠. 올해 정미생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공간 정리예요. 여러분이 매일 지내는 집, 방, 사무실, 이 공간의 기운이 올해 여러분의 운에 직접 영향을 줘요. 올해 병원에는 화기가 세 겹으로 쌓여 있는 해라고 했잖아요. 이 열기가 공간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집안에 붉은색이나 주황색 소품이 너무 많으면 올해는 좀 줄여보세요. 대신 파란색이나 남색 계열의 소품은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쿠션이든 커튼이든 머그컵이든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해요. 수의 기운이 하기를 적절하게 조율해 주거든요. 여기서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오행에는 상생이라는 순환이 있어요. 목이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수가 다시 목을 낳는 흐름이죠. 근데 상극도 있어요. 수가 화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 제어라는 게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잡아줘서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한테 하기가 넘치니까 수 기운을 가까이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공간에 물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잠자리 머리맡에 유리잔 하나 놓고 깨끗한 물을 담아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버리고 새 물로 갈아주시면 돼요. 오래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가 뜨거워져서 잠이 잘 안 와요. 물 기운이 곁에 있으면 그 열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져요. 비용도 안 들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방에 초록색 식물 하나 들여놓으세요. 목 기운이 화를 설계하는 역할을 해요. 불이 나무를 태우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의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큰 화분 필요 없어요. 작은 화분 하나면 공기도 바뀌고 기운도 바뀌어요. 올해 방위도 중요해요. 병원에는 이모술, 삼합회에 해당하는데 이 해에는 해자축 방향, 그러니까 북쪽이 삼살방이에요. 반대로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은 올해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잘 실리는 방이에요. 산책을 하시던 여행을 가시던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기운이 도움이 돼요. 특히 음력 5월에서 7월 사이에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물 있는 곳을 한번 다녀오세요. 계곡이든 강이든 바다든 상관없어요. 물의 기운을 직접 접하는 게 중요해요. 가실 때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시면 더 좋고요. 이제 음식 이야기 할게요. 올해는 맵고 뜨거운 음식을 좀 줄이세요. 화기가 넘치는 해에는 또 매운 걸 넣으면 속이 타 들어가요. 대신 시원하고 담백한 걸 자주 드세요. 연근, 배, 오이, 녹두, 흰살 생선, 특히 연근은 폐를 적셔주는 역할을 해요. 화기 학이 태가하면서 폐가 메말라진다고 했잖아요. 연근이 그 건조함을 채워줘요. 점심시간도 신경 쓰세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소장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인데 이때 가식하면 소화기에 부담이 확 몰려와요. 점심 가볍게 드시고 이 시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쉬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이게 올해 여러분한테는 보약이에요. 태어난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까지 알면 좀 더 세밀하게 본인의 기운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야기예요. 말년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정미생 여러분의 말년은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주에서 오화와 미토가 나란히 있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오미합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돼요. 오미합은 다른 육합과 달라요. 이걸 상화라고 불러요. 태양과 달이 하나로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오화는 태양을 밝고 강한 양의 기운이고 미토는 달을 부드럽고 감싸는 음의 기운이에요. 이 두 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미생 분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면서 속은 따뜻한 거예요. 이 오미압 상화의 기운이 말년에 제대로 빛을 발해요. 초년에 고생하고 중년에 시련을 겪더라도 후반부에 가서 균형을 찾는 힘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내년이죠.
이제 동시에 나가는 삼재예요. 삼재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늘어나요. 문서 쪽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금전운도 올라와요. 내년 크게 잔치를 벌이기보다 가족끼리 조용하게 모여서 밥 한 끼 나누시는 게 좋아요. 나가는 삼재에도 소박하게 넘기려는 게 오히려 복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식 복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 결국 여러분은 외면 못해요. 내가 평생 남을 돌보면 사셨잖아요. 그 정성이 자식한테 스며들어 있어요. 자식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 놓으세요. 정미생은 도화의 기운이 있어서 말년에 함께 할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혼자 늙어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닫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올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올해 정미생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삼재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올해는 여러분의 정화가 걸룩 자리에 앉은 해예요. 내 자리에서 내 힘을 쓸 수 있는 해예요. 건강을 점검하고 돈을 지키고 묵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여세요. 이 네 가지만 하시면 올해 충분히 잘 넘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를 잘 넘기면 내년부터 진짜 여러분의 시간이 와요. 여러분이 이 정도 못 넘기실 분들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이제는 좀 믿어보세요.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면서 다음 달 운세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67년생 정미생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삼재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움직여 보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사주가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 둔 곳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부담 없이 들러보시면 돼요. 지금 이루고 싶은 것, 걱정되는 것, 뭐든 댓글로 꺼내 놓으세요. 혼자 안고 가시는 것보다 나누는 게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이유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김은주였습니다.